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중동 쪽에서 리스크가 나왔습니다. 전쟁 화염이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동의 이런 리스크 속에서 우리나라 산업에는 어떤 타격이 있을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는요, 협상은 없다면서 보복전을 예고했습니다. 확전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 상황인데 중동 무력 발생 후에 유가와 달러 등 글로벌 금융 환경의 변동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전쟁의 아이린이라 할까요? 오늘 네. 주가가 괜찮죠. 미국 주가도 괜찮았습니다. 네. 의외로. 그리고 유가는 첫날 좀 올랐지만 지금 또 다시 안정세를 두고 네. 있는데 이게 전쟁의 아이러니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격화로 유가가 좀 오르는 불확실성이 높아졌지만 오히려 이것이 미국의 남은 하반기에 금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시장의 시그널로 가서 오히려 시장은 다시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그 중동이 세계 화약고라고 불리는데 물론 지금 뭐 확전이 될까 말까 그리고 위기가 어떻게 그 시가전을 가서 뭐 전면전으로 갈까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네.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기획해 보면 미국 국채가 4.9%, 4.85% 뭐 뛰어서 굉장히 네. 시끄러웠잖아요. 오히려 이 중동의 화약고가 터지면서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가 금리가 떨어졌죠. 네. 국채가 금리가 떨어지면서 지정학적 불안에 따라서 미국 FOMC에서 이거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다시 발생을 한 거죠. 오히려 경기 과열이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FED에서 주요 인사들이 지금 뭐 이런 외신을 통해서 추가 금리 인상은 당장 어렵지 않겠느냐에 대한 시장에서 시그널을 주고 있고 네. 이것이 오히려 시장에서 안정화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오히려 자본시장을 오히려 시장을 좀 오르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아이러니라 볼 수 있죠. 전쟁의 아이러니로 오히려 또 지수는 오르고 있는 양상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네. 미국 시장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무력 충돌이 있었던 만큼 유가도 상승세를 오늘은 좀 멈추기는 했지만 다시 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이렇게 유가가 또 상승하게 된다면 금리가 고금리로 또 상승이 되는 게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쟁에 따라서 이게 무력 충돌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는 어떤 타격을 받게 될까요? 우선 그 유가는 예전과 같이 많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어제 외신들을 제가 꼼꼼히 보니까 유가는 생각보다 오르지 않다. 그 이유는 우선 그 과거와 달리 이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중동 국가 간의 역학 관계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거기다가 미국의 그 전략 비축량이라고 있는데 SPR이라고 하는 게 네. 이게 굉장히 양이 많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 분쟁에서 급하게 항공모함을 투입한 이유도 확전을 좀 방지시키기 위한 목적이었고, 그리고 유가가 오르는 게 가장 싫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그 긴축을 해야 되고 금리를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뭐 미국의 어떤 과열을 막아야 되니까 네. 유가가 오르는 게 가장 싫어하는 국가가 미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미 전략 비축량 카드를 이미 만지작거리고 있고 유가가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중동 분쟁하고 유가의 움직임을 보면 50년 전에 1차 오일쇼크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때는 그 50년 전 1차 오일쇼크 때는 네.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을 네. 하니까 그 아랍 국가들이 석유 네. 검수 조치에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러면 다시 또 이런 오일 쇼크가 재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세계 네. 없다는 거죠, 지금은. 네. 그때와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니까 네. 미국 국가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오일을 검수 조치를 해버리니까 네. 국제 그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유가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일단 이란이 굉장히 관리가 있을 거라는 것도 솔직히 지금 굉장히 낮아졌고 네. 이란이 전체 국제 석유 공급량이 한 3%에서 5% 정도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참전하는 것도 가능성이 낮아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가 사실은 직접 국가가 아니고 특히 사우디의 입장이 되게 애매한 거죠. 네. 원래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사우디의 원래 계획은 틀어졌지만 사우디가 팔레스타인을 지원한다는 말도 사실은 좀 표면적인 말이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사우디가 이스라엘하고 어떤 국교 정상화를 지켜서 그걸로 인해서 석유를 좀 증산을 해서 국제 유가를 떨어뜨려서 미국의 경제 이런 금리 이런 걸 조금 완화시키기 위한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네. 아마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그거에 그렇게 되면 더 고립될 것 같아서 아마 이 부분 분쟁을 일으킨 것 같은데 어쨌든 사우디는 겉으로는 팔레스타인이라고 쪽에 자기는 편을 세겠다고 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미 여러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국제 유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게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국제 유가가 오르지 않는 걸로 인해서 미국의 금리 상승 기조도 막 좀 더 지연시키거나 하강시켰다는 것 때문에 좀 계속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번 분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그냥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좀 보지 마시고 내면에 네. 굉장히 다르게 많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제적으로는 유가 그렇게 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미국 금리의 상승 기조를 막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자본시장에는 조금 훈풍이 부는 게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오히려 오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고금리 상황도 조금 진정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원유 생산지는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인접 국가들이 또 산유국이잖아요. 뭐 사우디와 이란 등이 있는데 이번 사태 속에서 이제 미국 백악관이 추진했던 이스라엘과 사우디 관계 정상화가 있었고요. 또 원유 증산이 또 암초에 또 맞닥뜨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네. 그 원래는 사우디가 이란과 합의를 통해서 외교 분쟁을 해결하고 네.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관계를 강화를 통해서 안보를 지키는 게 원래 사우디의 노림수였죠. 네. 근데 그걸 싫어하는 국가가 사실 팔레스타인이죠. 그럼 자기들 고립되니까. 네. 그래서 아마 분쟁을 일으킨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 전쟁으로 사우디는 미국과 군사 동맹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군사 동맹 그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그 관계 증산을 가지면 사우디는 자연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군사 동맹을 간접 군사 동맹을 가지니까 그걸로 안보를 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우디가 원유를 정산시켜서 그 원유 가격이 좀 안정화시켜서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게 사실은 큰 네. 그림이었는데 이번 분쟁이 터지니까 일단 그건 자체는 조금 계획은 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렇더라도 원유 가격을 급격하게 아마 정산을 막는다거나 감산을 한다거나 이런 기조로 가기는 되게 어려울 것이다라는 네. 게 대체적인 견해이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아마 예전 같았으면 중동 분쟁이 저렇게 발생하고 전면전으로 간다고 했으면 원유 가격이 바로 $100로 갔을 겁니다. 네. 지금 어제 텍사스 그 WTI가 한 지금 $86 정도로 막히는데 제가 볼 때는 $100 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원유 가격 급격한 상승은 일단 없을 것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서 계획엔 차질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엇비슷하게 가겠다라는 의견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또 주요 매체의 경우에는 이란을 하마스의 배후로 지목하긴 했지만 이란에서는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선을 그었습니다. 아니라고 공표를 이미 했고요. 또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란의 산유량이 하루에 10만 배럴 줄어들게 되면은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 이상 오를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원유 수요 감소와 정제 마진이 또 약세로 돌아서면서 정유 업계가 또 바로 웃을 수만은 없겠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동 사태와 정제 마진에 따라서 하반기의 정유주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정유주가 일단 좀 급등을 했죠. 네. 사실은 이제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면 정유주는 두 가지 때문에 사실은 그 이익이 나는데 우선 재고 평가가 좀 올라가죠. 좀 싸게 사놨다가 네. 올라가니까 그게 첫 번째 이익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정제 마진이 좀 개선이 되겠죠. 유가가 올라가면. 이걸로 인해서 단기적인 급등은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이 정유주는 사실은 이런 단기적인 경기에 민감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경기에 오히려 더 비례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장기적으로 정유주는 아주 웃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100가 넘어서면 정유주가 좀 더 오를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80대에서 스테이를 하거나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정유주는 이번 급등은 좀 단기적인 급등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일단 정유주의 급등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력 충돌 상황 속에서 건설업계도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네옴시티에 관련된 이야기가 최근 들어서 좀 들려오긴 했는데 이렇게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좀 많이 늦어질 것이다, 좀 많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중동에서 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우리 건설사는 어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 네옴시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지금 그 부분이 가장 민감한데 사실은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을 하려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네. 그 빈살만 황제자가 이제 네옴시티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옴시티 위치가 이스라엘과 경계에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 분쟁으로 인해서 가장 지연될 수밖에 없는 플랜이 바로 네옴시티 프로젝트인데 작년 11월 달에 빈살만이 황제자가 한국에 왔을 때 뭐 많은 언론들이나 국내 건설사들이 제2의 중동 붐이 오는 것이 아니냐고 굉장히 기대에 찼었고 그 주가에도 상당히 반영됐고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런 만큼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어쨌든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전 건설사에게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졌다. 좋은 건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 사태가 전면적으로 번진다면 저는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주요 건설 수주를 노리는 많은 계획들은 차질을 빚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번 사태의 가장 치명타는 건설주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정유주의 흔들림보다는 오히려 지금 건설주에 더 많이 흔들림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건설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택 경기가 좀 불황을 보이면서 실적이 이미 타격을 입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해외 수주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확전이 만약에 되게 된다면 앞으로 더 힘들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건설 경기는 언제쯤 회복하게 될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은 건설업은 지금에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죠. 네. 우선 우리나라 건설업은 크게 이제 뭐 탑10 안에 들어가는 건설사들은 해외 매출하고 국내 주택 시장의 두 개의 포트폴리오로 움직여가면서 나름대로 매출을 방어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사우디 중동 쪽에 전체 해외 수지 3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타격은 불가피할 것 같고 그렇다고 국내 주택 시장의 상황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고금리 상황이 지금 하느니 금리를 더 이상 지탱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지금 같은 격차가 있으면 금리가 오르는 것에 대한 부담도 PF로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건설사들의 돌파구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만약에 9월 21일 저번에 9월 21일 지난 9월 21일 미국 페드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하면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조금 반영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 그 주택 경기와 뭐 전반전을 다 낮췄는데 오히려 이번 전쟁이 금리 인상의 목소리를 더 눌렀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전쟁이 국내 주택 경기 쪽에서는 오히려 건설사들에게는 조금 더 뭐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좋은 소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 속에서 또 주목을 받은 업종이 있습니다. 방산 업종입니다. 어제 시장의 약세 속에서 방산주는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우리 방산업계 주요 수출국이 아니기는 합니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그래도 우리 방산주의 영향력이 확대된 이력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태 속에서 글로벌 방산 내에서 우리 K 방산이 어떤 위치를 자리 잡게 될지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보통 그 부분 전쟁이 아니고 약간 뭐 시가전이나 전면전 비슷하게 발생을 하면 네. 가장 필요한 게 재래식 무기거든요. 그 재래식 무기를 지금 현재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몇 가지 되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당장 전시 편제를 가동해서 방산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사실 우리나라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요번 전쟁을 보면 보통 유도무기 방어 체계 같이 뭐 자주포 이런 것이 주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에 따른 투의 기업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LG 넥슨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이런 유도무기를 주로 생산하는 곳이니까 아마 그래서 어제도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아마 LG 넥슨일 거예요. 네. 그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쟁과 달리 일단 재래식 무기가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를 주로 생산하는 뭐 풍산이라든지 네.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그리고 그 유도 무기를 생산하는 LG 넥슨 같은 데가 아마 좀 수혜를 받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일이 터지면 국가들은 그 주변의 국가들은 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이 무기를 좀 더 사들이는 시장이 좀 생성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시장도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되는 거죠.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거고 유도 무기 체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LIG 넥스원이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LIG 넥스원이 가장 좀 부각을 받을 것이라고 보시는 입장인 것 같은데 LIG 넥스원만의 또 특장점이 또 있을까요? LG 넥스원은 역시 그 유도 무기, 미사일 네. 이쪽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을 보면 주로 그쪽에 사용되는 그런 무기다 보니까 물론 이게 직접 연결되거나 아마 매출에 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조금 미래로 보면 LG 넥슨 쪽의 수요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네.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번 분쟁이 전면화될 거냐, 장기화될 거냐 이거에 대한 그 판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저는 끝나더라도 유도무게에 대한 니즈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LG 넥슨은 좀 봐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LIG 넥슨을 제외하고 나머지 방선주는 본다면 저희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기업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재래식 무기를 주로 생산하는 포탄 생산하는 풍산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자주포 생산하는 현대 로템이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뭐 좀 낫지 않을까. 당장 미국의 록히드 마틴도 오르긴 올랐는데 네. 미국은 뭐 전쟁 참전하지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방산인 재래식 무기에 저는 더 많은 니즈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분쟁 상황 또 전쟁 상황이 사실 뭐 지난해부터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분쟁에서는 또 저희가 살펴봤던 부분들이 뭐 건설도 있었고 그리고 정유 거기에 또 방산까지 살펴봤는데 이 섹터들 중에서 가장 움직임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섹터는 어디라고 보실까요? 단기적으로는 아마 정유주하고 방산일 겁니다.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정유주는 오히려 굉장히 쇼텀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크다 보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이번 사태가 유가의 아주 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미지수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나 그걸 바라는 국가가 별로 없다. 네. 그래서 유가의 급등은 굉장히 단기적일 것이고 그렇다면 정유주는 단기적으로 쇼텀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 네.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 K방산 효과가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방산주를 좀 더 긴 텀으로 본다면 방산주가 더 아마 매력적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